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구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영국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부양책에 대한 합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양 시장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크게 3% 올랐습니다. 지수가 잘 오르면서 우리 대형주 투톱도 잘 가는 모습이었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작은 종목들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간 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 집중해보면 좋을지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은요.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워낙 꼼꼼하고 정밀 분석으로 종목 상담 도움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대되실 텐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실시간 방송 참여, 기법자료 노하우 공개 가능하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또 알차게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대박식구 일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팍팍투맨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최근까지 이제 화요일에 대박식구 2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매주 수요일 대박식구 1부와 2부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더 1시간 더 길어진 방송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거기다가 종목 상담도 2부에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는 종목들도 더 많이 설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방송에 앞서서 시그니처 넘버 7번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자, 7번 눌러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DND님, 신나님, 초보장님. 자, 일단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요새 어떠셨나요? 사실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전에 있었던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그래도 종목별로 편차는 조금씩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일단 수급 상황 한번 보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2755포인트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상승세가 조금 약했죠. 자,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일 있었던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대형주가 오늘도 연일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훨씬 더 코스닥보다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순매수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에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흘러나왔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기관들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또 수급적으로는 크게 매물이 출회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급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국내 증시 큰 하락 없이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뿐 일단 견조한 흐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견조한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만 주가라는 게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등락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등락이 나올 때마다 특히나 이제 낙폭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종목별로 편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군 좀 소외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크게 또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목별 장세가 나오면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때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유망 섹터를 먼저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그 안에서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의 비중을 좀 높여 놓으셔야죠. 지수가 올라가다 좀 꺾일 때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주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요. 굉장히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매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잦은 매매를 또 하게 되고요. 올라가는 급등주를 따라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리스크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지난번부터 방송을 통해서 유망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저평가 종목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유망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망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방송이 끝나고 항상 제가 11시에 시크릿 노트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크릿 노트 안에는요, 여러분들 증시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일정들, 뭐 정부 부처의 일정이라든지 글로벌 지표 일정들, 그리고 뭐 IPO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시그널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매수 신호 종목들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매수 신호 종목 2종목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방송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지만 이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330명 있는 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유사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방 들어가시면은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꼭 1330명 이상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시크릿 노트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그 다양한 증시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5G 섹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솔리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자, 굉장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어요. 자, 사실 어제나 이 거래일 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그런데 이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밀려서 9%대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0.37%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어제장에 조금 밀렸던 것이 조금 상승률을 좀 내려놓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솔리드도 있었죠.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다고 많이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거래 정도 밀렸지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64% 정도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요. 사실 이 종목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자, 넥스틴이라는 종목
아마 지금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요. 넥스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고점 기준으로 13%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7%대 급등을 해주면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마 이 종목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종목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든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태양광 관련된 기업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단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도 엄청난 상승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뭐 2,2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벌써 3,000원대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사실 콜마 B&H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자, 콜마 B&H. 자, 콜마 B&H 같은 경우 오늘 이제 9%대 상승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나 대표적인 종목이죠. 콜마 B&H도 오늘 역시나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왜? 횡보 구간이었거든요. 횡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 바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유망 섹터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섹터로 정보인증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정보인증, 뭐 한국전자인증 뭐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한번 볼게요. 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장에도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날이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방송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해드리고 그 다음날 벌써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잡았으면은 20% 정도 가까이 수익까지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하면서 8%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 역시나 다음날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어제 고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상당한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정보인증 관련된 종목들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주가 추이 확인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망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유망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마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반도체 섹터 관심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꺼지지 않는 성장 반도체 섹터라고 적어드렸는데 자, 일단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요. 말 그대로 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의미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처리라든지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존엔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보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D램이 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D램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성장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PC와 모바일용 D램 수요가요. 지금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상회하는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실제 D램 스팟 가격도 상승되고 고정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D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D램 가격의 어떤 상승들 그리고 D램 수요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요. 당연히 시장 기대치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램 주가 모멘텀은요.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과 그리고 내년 초에도 굉장히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앞으로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관련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2030, 비전 2030을 발표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무려 13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였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연결되어 있는 관련 회사들도 수천 개가 되죠. 그런 굉장한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쪽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다가 133조나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 점유율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1위까지 한번 우리가 달성을 해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자, 상반기 때 이 파운드리 매출 쪽에서 즉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운드리 매출이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를 한 만큼 이미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앞으로 시작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비메모리 사업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4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 4분기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25%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2021년도 실적 좀 전망치를 좀 보면요. 자,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이 한 22조. 어마어마한 규모죠. 22조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대비했을 때는 한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산업이 어떤 사업부가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 이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에서 실적이 나온다. 방금 말씀드렸던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고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요. 여기서 있었던 수급들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기업들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순환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볼게요.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소개해드린 이후에는 아직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횡보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 일단은 실적 보통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실적을 일단 보고 옵니다. 실적이 대부분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갖고 오면요. 아마 미리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갈 만한 특별한 재료라든지 테마가 있는 종목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 괜찮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올해 실적 전망치는 작년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보여드렸었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요거는 사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 때는 원익 IPS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시총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노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또 굉장한 시총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노공업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수익이 좀 크게 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면서 저점 영역까지 내려왔는데 역시나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저점 만들고 다시 재차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 매물대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역시나 실적 기대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오늘은 네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종목입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자, 일단 DBIT입니다. 자, DBI텍은 뭐 워낙 또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역시나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와서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술적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제가 드리는 종목들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실적 보실 필요도 없지만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8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치는 무려 2,689억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DBI텍도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SFA입니다. 자, SFA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의 조정 이후에 역시나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밑에서 매물대도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로 보시면요. 일단 전고점 한번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실적 좋습니다. 약간 지금 이 종목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보다 올해죠. 올해 2020년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실적을 좀 좋게 보냐면 4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보거든요. 문제가 왜 전체 연간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요.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하지만 4분기 때 이때 다시 한번 회복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에서 분기 실적으로는 500억 원이 넘는 첫 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기별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SF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테크윙입니다. 지금 네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존 종목 제외하고요. 그런데 역시나 실적 좋고요. 보이시죠? 영업이익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성장률 기대가 되고요. 자, 주가도 역시나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점 형성한 모습이고 이 종목이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테크윙도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역시나 고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요, 단기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여유자금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역시나 대표 종목입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자, 한솔케미칼 오늘 좀 시세가 나왔어요. 최근에 조정을 좀 딛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을 만들고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일단 추세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고점까지는 많이 남진 않았어요. 하지만 반등 기대감으로 추세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로 대부분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특히나 주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유리한 평단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분할 매수로 한번 모든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섹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방금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보는 섹터는요, 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바로 웹툰 산업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요, 현재 지금 플랫폼 컨텐츠 소비 기조가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컨텐츠 쪽 중에 물론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들도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웹툰 쪽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컨텐츠 섹터들보다요, 일단 성장률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섹터여서 컨텐츠 관련된 섹터 중에 제가 웹툰 관련된 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웹툰 시장이요, 연평균 한 30% 정도 수준의 고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웹툰 강국이 뭐 일본도 있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선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툰 기업들 상당한 실적 성장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볼 텐데, 자, 오늘 사실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대원미디어가 오늘도 올랐지만요, 사실 최근에 주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난달 11월 달부터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좀 보였었는데 뭐 6,000원대 초반에 있었던 종목이요, 올라와서
자, 시세가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 보이면서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조금 이 웹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중에는 가장 좀 빠르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원 미디어 아직 조금 추세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뭐 실적도 좋고요. 주가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원 미디어보다는 순환매가 기대되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원 미디어는 서서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전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들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원 미디어 한번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던 대원 미디어의 뒤를 좀 이어볼 만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로는요, 뭐 미스터블루도 있죠. 자, 미스터블루. 웹툰하면 아마 이 기업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올해도 상당한 성장률을 좀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락이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3,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5,00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드디어 만들었죠. 자, 저점을 만든 구간이요. 바로 주요 1매물대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기술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전고점까지도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만 보고 노려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1차 목표가를 한 이 정도로 잡으시고요. 전고점. 뭐 2차 3차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전저점 구간 매물대 하단 부분 정도를 한번 손절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블루 이후에 또 NHN도 웹툰 산업이 아주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자, 이 종목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죠? 웹툰 기업들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데 방금 전 미스터블루와 지금 NHN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코로나가 나오면서 급락장 이후에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로 역시나 주가가 밀렸지만 주요 1매물대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 형성을 했죠. 그래서 매물대 하단 부분을 좀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점들을 계속적으로 경신나가는 흐름 기대가 되니까요. 목표가를 한 단계씩 높여나가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NHN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NC소프트도 있는데 NC소프트를 사실 웹툰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게임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웹툰과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철저하게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웹툰 관련된 사업도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들보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자, DNC 미디어. 자, DNC 미디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종목 역시나 올해 상당한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시즌 3월달 급락장 때 역시나 동사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 이후로 역시나 빠르게 상승해 주면서 자, 8월 말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고점을 찍었죠. 자, 최저가가 13,000원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46,5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일단 낙폭이 좀 있었죠. 차익 매물 흐러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 주면서 자,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점은 제대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그널 차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평균선상으로는 사실 위에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 보인다는 점. 자, 그리고 주요 1 매물대가 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지금 종가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1차 목표를 한 이 정도 선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DNC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자, 웹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작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할 그리고 실적이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작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성장하는 또는 인기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작가가 별로 없고 작품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공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업계 최대
계약 작가 그리고 작품 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DNC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카카오 페이지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란 점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요. 지금 이 DNC 미디어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뭐 장외에서도 취득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지분율이 한 23.13%입니다. 지금 현재 DNC 미디어의 2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DNC 미디어요. 카카오 페이지 플랫폼을 이용해서요. 지금 베스트셀러 수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일본 쪽에서 좀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가 이제 카카오 재팬인데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고 있는 피코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피코마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피코마가 지금 카카오 재팬에 갖고 있는 지분이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1.6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아마 일본 시장에서 내년에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북미 시장에서도 이 카카오 페이지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한번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 북미에서 가장 큰 웹툰 어충 중에 하나인 타파스 미디어의 주식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주식을 아주 많이 취득을 하죠. 역시나 2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타파스 미디어 그룹이 일단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분법이 반영이 되겠죠. 지분 이익이. 그래서 일단 타파스 미디어가 북미에서 가장 큰 웹툰 기업이기도 하고요. 3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파스 미디어에서 실적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DNC 미디어의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외 매출액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된다는 게 이 DNC 미디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해외 매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해외 시장 매출이 한 1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증권 업계에서의 어떤 전망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해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다음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볼 텐데 자,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웹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시장은요. 웹툰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포화 상태 속에서도 DNC 미디어는 오히려 경쟁자들을 제치고 고성장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 국내 매출액은 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입니다. 2021년도. 자, 그리고 2021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 그리고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순이익은 2020년도 올해가 한 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상 순이익은 169억 원. 역시나 좀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160억 원대는 안 나오더라도 한 150억 원대는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외 시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 상당한 상승률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ROE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12.44였는데 지금 2020년도 올해 23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자기 자본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DNC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섹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웹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요. 바로 5G입니다. 자, 5G인데 자, 일단은 지금 5G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대박식구 1부, 2부 박철순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집중해 볼 만한 업종들, 계속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업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님을 통해서 2부에서 나는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톡,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박스경제TV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채팅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방송 이외에도 실시간 방송 참여가 가능하고요. 기법 자료 노하우, 우리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님 하면 또 시크릿 노트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그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1분 1초 소통이 가능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실 때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이후에는 문 닫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망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그리고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을 사고 파는 법 정도만 알고 주변에 어떤 소개라든지 추천이라든지 또는 이런 귀동량을 통해서 알아낸 기업들을 베팅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즉 내가 산 종목이 좀 빠졌을 때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대응 방법을 모르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손실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우연히 좀 잘 가면 좋죠. 하지만 주식이란 게 100% 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들도 알아놓으셔야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때도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적인 내용들도 들어오셔서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일정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방송을 합니다. 수요일날 대박식구 1부와 2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끝나고 나서 시크릿 노트 나간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육은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오픈 채팅방에 있었던 분들,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교육에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에 교육에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요. 이동평균선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많이 남겨주셨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은요. 지난주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보조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조지표 중에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MACD라든지 RSI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이버전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보조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보님이 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좀 남겨주셨는데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팍팍투맨 박철순 검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50명 정도 있는 방입니다. 몇 명 들어있지도 않는 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유사방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지금 운영하는 방이 지금 1,350명 현재 기준으로 있는 방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야지만 방송 끝나고 나가는 시크릿 노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 장중에 리딩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방으로 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자, 바로 5G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5G 종목들 상당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매수하신 분들이었다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금 힘든 섹터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5G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사실 5G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KMW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이 종목들 거의 제가 동시에 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대부분 10%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5G 관련된 섹터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오프시팅방에서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은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5G 관련된 종목까지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이 5G 섹터에 대해서 왜 관심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G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견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삼성전자가 또 가장 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있는 통신사죠.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또는 T모바일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5G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실제 올해 엄청난 계약 공시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미국 최대 통신사입니다. 버라이즌과 8조 규모의 통신 장비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겁니다. 제품 수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래 관계가 있었던 기업이라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품 판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도요, 시장 점유율, 이 5G 통신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단 5% 정도였는데, 자, 2019년도 작년이죠. 10%까지 거의 2배가 성장을 했고요. 올해 지금 1분기를 보면요,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올라왔고 지금도 성장 추세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상당한 기대가 된 상황이다.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정책적인 부분도 수혜가 되는 부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사실 지금 뉴딜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디지털 뉴딜 이 아마도 이 5G 섹터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요 5G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왜 핵심이냐? 뭐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AI 이런 모든 미래의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핵심 산업들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5G입니다. 자, 5G가 기술이 기반이 되지 않고선요, 이것들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미래 성장 산업들이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그래서 5G 성장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5G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글로벌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게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방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 나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확실하게 보기가 좋은 섹터가 바로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24개 국가에서 5G 서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상용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도 첫 5G 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디바이스죠. 그런데 이런 5G 디바이스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5G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G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5G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확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주들 역시나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025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G 통신 네트워크 투자 규모를요 무려 1.1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네트워크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회사들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KMW,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다산 네트워크스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5G 대표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여전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오늘 두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종목 아니냐,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 어떤 기업입니까? 자, 올해 주가 성장률 보세요.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2019년도부터 해서 이게 사실 2019년도에 뭐 만 원 초반이었는데 72,00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있는 거죠. 5G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요. 최근에도 성장률 좋았어요. 그죠?
성장 좋았고 지금 시그널 차트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전고점까지만 봐도 되지만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짧게 보시게 되면 전고점 정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이솔루션을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텐데 자, 5G 종목들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에 추가로 두 종목을 더 드리는데 이 두 종목은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동일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메인 벤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광트랜시버 메인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광트랜시버가 뭐냐? 빛을 이제 전자 형태로 바꾸고 전자 형태를 전기 형태를 빛으로 바꾸면서 이런 변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트랜시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메인 1벤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출 성장, 제품 판매량 증가가 나오게 되면 1벤더인 오이솔루션이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고객사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는 메인 벤더로 완벽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시스코라든지 노키아, 후지소 같은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방송통신 장비 업체죠. 아리스양 매출도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일본 최대 통신사죠. NTT 도모코양 매출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일단은 연기를 했죠.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내년 뭐 여름 때 한다라는 소문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뭐 올림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은요 선제적으로 올림픽이 되기 전에 5G 인프라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본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일본과의 거래처가 있는 오이솔루션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5G 인프라가 확대가 되게 되면 역시나 일본 매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오이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시장은 또 삼성전자, 노키아, 후지스도 계속적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죠. 오이솔루션 역시나 수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오이솔루션 실적을 보면요. 지금 사실 작년 대비해서 사실 좀 안 좋아요. 작년 대비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까지 사실 적자가 좀 나왔었거든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4억의 영업 손실을 봤는데 그 이후로 다시 흑자 전환에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42억, 50억 그리고 올해 4분기도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주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잉여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한 안정적인 수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총계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 자본금은 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남는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이솔루션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 빠르게 볼게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주가 추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오이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1벤더인데 자, 통신 장비 부품이죠. 함체의 삼성전자 메인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와 그리고 가정용품 관련 사업부도 본격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 쪽에서도 상당한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5G 쪽도 있지만 반도체 쪽 사업부의 매출까지도 기대가 돼서 오늘 설명드렸던 5G 섹터와 반도체 섹터 이 유망 섹터와 모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도요. 반도체 장비 부품 상반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 50% 내외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도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요. 상당한 성장률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 70% 그리고 영업이익 500%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레벨업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G 종목으로 오이솔루션과 서진시스템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유망 섹터 그리고 그 유망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앞으로 주가 추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박식구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